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긴장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쉽게 느끼곤 하죠. 그래서 퇴근 후에는 누워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요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우리가 왜 요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도 퇴근 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자세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의 한 챕터에는 요가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나쁜 자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요가를 통해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그 책이 설명한 대로 요가 매트를 방 안에 깔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자세는 고양이소 자세였는데, 이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던 등의 긴장을 풀어주기 매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기 자세. 이 자세는 이름처럼 매우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전신을 이완시켜 주어 하루종일 무거웠던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가를 할 때 호흡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육체적 이완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요가를 하면서 온전히 나의 호흡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 동안의 피로와 걱정이 슬금슬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매일 퇴근 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요가하는 시간으로 고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상에서 느끼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죠. 요가는 단순히 운동의 한 형태를 넘어 나에게 일종의 명상이며 정신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퇴근 후의 요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장하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매우 간단한 요가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에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의 일상은 항상 피곤함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출근도, 친구와의 만남도, 일상적인 모든 일이 녹초가 된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꾸준한 물 마시기에 놀라운 효과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접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물병을 가득 채워 집을 나섰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꾸준히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새 습관은 번거롭고 귀찮았다. 게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더욱 불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피부에서 변화가 보였다.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던 피부가 점점 촉촉해지며 윤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얼굴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두 번째로 놀라운 변화는 집중력의 향상이었다. 물을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여가 지나자 일할 때나 책을 읽을 때의 집중력이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조금만 것이 산만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몇 시간씩 일을 이어갈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졌다. 이는 업무 효율성의 놀라운 상승으로 이어져 동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잦은 두통도 사라졌다. 늘 머리가 무겁고 찌푸렸던 때가 있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니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의학적으로도 물은 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체중 관리라는 고민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음식물을 소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 식사 전 미리 물을 한 잔 마시면 과식을 방지해야 하는 효과도 있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가능했다. 더불어 내 몸의 면역력 또한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곤 했었는데 물을 꾸준히 마신 이후에는 감기가 걸리지 않았다.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피곤하지도 않고 활기가 넘쳤다. 마지막으로 내 기분도 향상되었다.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이 상쾌해지자
자연스레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 매일매일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보내게 되었고, 이는 내 삶의 전반적인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모두 꾸준한 물 마시기 덕분이었다. 간단하고 당연히 여겼던 물 마시기가 이렇게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나는 꾸준히 물을 마시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담백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지금 바로 여러분도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면서 그 효과를 체험해 보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인드풀니스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최근 아시아 전역에서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본래 불교 명상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며 명확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의 건강 트렌드로서 마인드풀니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만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이 극도로 바빠지게 되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인드풀니스는 빠른 생활 속도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인드풀니스는 정신 건강과 피트니스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신적 여유를 찾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풀니스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간단한 활동, 예를 들어 천천히 걷기, 특히 머무름이 없는 호흡법, 그리고 일기 쓰기 등을 통해서도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풀니스가 단순히 스트레스 해결책 이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인드풀니스는 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내심 향상, 관계 개선, 선명한 사고 능력 증진 등 다각도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시아에서 마인드풀니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되고 있는 미니멀리즘, 슬로우 라이프 같은 다른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바쁜 현대 문명 속에서 순간의 집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결국 마인드풀니스는 특정한 인물이나 그룹만의 영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인드풀니스가 아시아의 건강한 정신 문화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평화로운 내면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깊고 안락한 잠을 자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가끔 우리는 이 꿀잠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이다. 사람의 몸은 체내 시계, 즉 생체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의 피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나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스케줄을 고수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몸이 익숙해지자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디지털 디톡스다. 많은 연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습관 개선은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켰고 깊은 잠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 개선이다.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이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운 것이 좋다. 또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커튼으로 외부 빛을 차단하고 백색 소음을 재생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주변의 소음을 줄였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이불과 침구를 사용하여 침실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불면증을 겪던 내가 쉽게 잠에 들 수 있게 되었고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피로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숙면에 도움이 된다. 나는 주 3회 30분씩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는데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운동 후에는 기분도 상쾌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 물론 운동은 자기 전에 하기보다는 하루 중 개인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는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의 각성을 유도하여 수면을 방해한다. 알코올 역시 초기에 졸음을 느끼게 만들지만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멀리하고 술자리는 일찍 끝내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위에서 소개한 5가지 방법은 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꿀잠을 자고 싶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자.